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이긴 데 힘입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싸우는데 동참한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 자서전을 냈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서전의 제목입니다. 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는 연극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100명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들의 일상을 무대에 선보이는 연극이 오는 4월 광주에서 처음으로 공연됩니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 작물 재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봄꽃 개화 시기도 일주일 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작년에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여기에 용기를 얻은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역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할머니들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원으로 들어오는 고령의 할머니들. 여든을 훌쩍 넘어 걸음 걷기조차 힘들어진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입니다. 그동안 주변 시선 때문에 나서지 못했지만 지난해 다른 피해자들의 승소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추가 소송에는 84살 신선의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 3명과 숨진 오길의 할머니의 유족까지 모두 4명이 참여했습니다. 10대 소녀 시절 좋은 곳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 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입니다. 월급이라고는 한 번도 못 받았어. 죽고서 한참 때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소송자가 늘어나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은 모두 9명이었습니다. 청구액은 1억 5천만 원씩 모두 6억 원. 앞선 소송에서 선고된 금액과 같습니다. 나무 고구마 순을 뜯었다가 다 이렇게 복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살았는데 이쪽 와서 무엇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답니까? 보상을 해주셔야죠.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전망은 밝지만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지법이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피해자 원고 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항일 운동을 하다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의병장들의 명단이 107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향토사학자 정재상 씨가 공개한 일본군 12사단이 지난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의병장 41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출신은 곡성의 손학곤 의병장과 나주의 김예중 의병장 등 8명으로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 씨는 41명의 의병장들을 국가보훈처에 서운 신청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따뜻해서 벌써 봄꽃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을 정도죠. 날씨가 좀 추워야 작황이 좋은 겨울 작물들 키우는 농민들은 꽃이 너무 빨리 펴서 울상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해남의 한 겨울 배추밭. 이른 아침부터 작업에 나선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영상의 낮 기온에 잎이 말라가는 배추를 조금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꽃대가 생겨 내다 팔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제 꽃 안 났는게 이놈이라도 먹어야지. 아까운 게 이거 하는 것이지 뭐 돈 대야서 하는 것이 아니야.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5도가량 높을 정도로 따뜻한 겨울날이 이어지면서 겨울 작물에 꽃대가 나는 시기가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꽃이 피는 꽃대가 생긴다는 건 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가 끝난다는 것으로 가격 폭락에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포근한 날씨는 봄꽃 개화 시기에도 영향을 줘 풍년화가 평균 개화일보다 열흘 일찍 핀 것을 시작으로 개나리, 진달래 등 다른 봄꽃도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평년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추위가 길었던 적이 없었고 그리고 큰 폭설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봄꽃들의 향연이
전국 산하를 뒤덮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가 터미널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주변의 병목 현상이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며 택시 승강장을 지금보다 55m 앞으로 옮기는 한편 유스케어 문화관 앞에 택시 진출 차로를 현재 1차로에서 2차로로 늘려 택시 진출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농성동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420m 길이의 지하차도를 만들어 주말이나 휴일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 바람 속에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출판 기념회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정치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출판 기념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훈태 광주시장과 송광훈 광주 북구청장,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도 출판 기념회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집중취재 시간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자기 이름이 들어간 책 한 권 내기가 쉽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120명이 글을 써내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책 제목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느덧 황혼에 이르러 자서전을 쓴다니 마음감이 교차한다. 나는 목포에서 태어나 6.25 난리로 나주 다시에서 많이 살았었다. 어릴 적부터 배움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67살 박춘자 할머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기를 좋아하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말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쉬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인생과 배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지금의 즐거운 노후 생활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학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제가 이제 그 대신 그런 명심보감이나 이런 과학문은 제가 찾아다니면 할 수 있거든요. 77살 박득진 할아버지도 자신의 70평생을 압축한 글을 원고지에 꾹꾹 눌렀었습니다.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릴 때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펜을 드니 하루 만에 30편이 넘는 글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번 나올란다, 저것이 나올란다 다 이때 그래갖고 나까지는 한 몇 편 했어요. 한 20 몇 편. 그래갖고는 거기서 그래도 조금 좀 낫겠다 한 것만. 광주 동구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120명의 글과 시를 모아 책을 펴냈습니다. 양심이란 시에서는 가짜 의료인에게 속아 생긴 한을 풀어내기도 했고 고추보다 매운 힘든 시집살이에 대한 기록, 6.25와 같은 시대의 아픔도 새겨져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도서관 하나라고 얘기할 만큼 그 지역사회, 역사의 또 보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0명의 어르신들이 당신들의 살아온 생애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평범한 이웃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묶어낸 책의 제목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동구는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자서전도 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예술가도 아니고 배우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대규모 공연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미 성공한 바 있는 포맷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극 제목은 100% 광주입니다. 계속해서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무대에 올라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섰는지를 관객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어 100명의 시민들이 차례로 올라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시민 참여 연극의 배우로 캐스팅돼 호주 멜버른의 평범한 시민들. 배우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나머지 99명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 사는지, 고향은 어딘지, 밤 12시엔 뭘 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Melbourne at midnight. 공공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기도 합니다. Who is in favor of tax money being spent on public housing?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연극 창작 그룹 리미니 프로토콜의 100% 도시 연작은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들의 일상으로 무대를 채웁니다. 100명의 배우들은 나이와 성비 등 인구조사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선별됩니다. 숫자에 불과했던 시민들은 무대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익명성에서 벗어나 이웃으로의 서로를 목격합니다.
everybody thinks that his own life is not interesting, but that's only the case for yourself. We will make sure there is something interesting about your life to be told. 지난 2008년 베를린 공연 이후 세계 10여 개 도시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100% 도시 연작이 오는 4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공연됩니다. 길거리 캐스팅과 릴레이 추천으로 100명의 시민 배우들이 거의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진짜 고민과 관심거리는 무엇인지 통계 수치와 역사 안에 갇혀 살던 시민들의 100% 진짜 이야기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높은 가격에 벼를 팔아주겠다고 농민들을 속여 수억 원어치의 벼를 가로챈 혐의로 42살 오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광주시 남구 화장동의 농민 55살 김모 씨에게 접근한 뒤 벼를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시가 7천만 원어치의 벼 1,200가마니를 받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농민 6명으로부터 7차례 걸쳐 시가 1억 2천만 원어치의 벼 2,200여 가마니를 가로챈 혐의입니다.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 씨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고종석에 대한 제3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새벽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에 싸서 납치해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호권 광주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대표들이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이물위원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단은 국가보훈처는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위해 공식 기념곡 지정을